병원을 갔더니 치질 사기래요. 어떻게 죽는 거야, 사기면? 어떤 사람은 변을 엄청 잘 보는데 20대부터 다 부풀고 다 튀어나와.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영의 윤상민. 홍대장 김동원. 오늘은 치질 수술해야 되나요? 환자분들 진료실 와서 항상 그러시잖아요. 피가 막 그러세요? 철철 나고 막 아파서 막 못 걸어 다니고 막 어쩌고 했다고 막 얘기를 하고도 마지막에 수술 꼭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질하면 치핵이라고 해가지고 치핵이 정식 명칭이지만 치질이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치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다 피로해서 갖고 태어난 거예요. 혈관으로 된 풍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문 안에 존재하면서 쿠션처럼 항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괄약근 사이의 빈 공간을 메꾸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피로해서 갖고 태어난 건데, 보통 치질을 수술하러 오시는 분이 한 40세, 60세 그 정도 쓰니까 이제 낡아서 불편해지는 거죠. 환자분들 항상 또 물어보는 게 저는 암치질인가요? 수치질인가요? 맞아요.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안 중요합니다. 수술하는 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술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데요, 둘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암치질은 내치핵을 말하는데 안에서 부풀어서 바깥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증상을 많이 발생시키고요. 외치핵이라고 하면 겉치질, 수치질이라고 하는데 겉에 있는 혈관이 부풀면서 불편하거나 붓다가 터지면서 어느 날 땡땡 부으면서 아픈 외치핵 혈전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많이 늘어져서 이게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죠. 하지만 그 근원을 보면 겉에가 많이 부푼 사람은 안에도 되게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둘은 나눠져 있는 병이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악화 요인들이 중요해요. 변 볼 때 힘주고 변비되고 설사되고 술 먹고 피곤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무거운 걸 들거나 유전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주면서 환자분들 오시는 분들 보면 자녀분이 왔다가 나중에 어머님이 왔다가 3대가 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분명히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에 막 1시간씩 힘을 억수로 많이 줘도요, 항문에 하나도 안 부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을 엄청 잘 보는데 20대부터 다 부풀고 다 튀어나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유전적인 성향이에요. 항문에 있는 혈관 조직이 약하고 쉽게 부풀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악화 요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증상이 결국은 생기게 되는 거죠. 출혈하거나 피가 뚝뚝 떨어지거나 쏘거나 휴지에 묻거나 항문 안에서 뭔가가 나오거나 나왔다 들어갔다 손으로 집어넣거나 겉에가 부풀고 터지는. 하지만 치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모든 증상의 주범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환자분들이 변이 안 나와, 이거 치질 수술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치질은 풍선 같은 조직이에요. 변비가 심해서 힘을 주다 보니까 치질이 나빠지는 거지, 치질 때문에 변이 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치질 사기래요. 어떻게 죽는 거야, 사기면? 딴 데서 사기라고 했는데 진짜 사기 맞나요? 저 수술해야 되나? 이렇게 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고요, 1도, 2도, 3도, 4도 도출되는 정도만의 평가를 해요. 1도는 안에서만 존재하고 2도는 나왔다가 자기 알아서 들어가고 3도는 나와서 손을 넣고 4도는 나와서 안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죠. 도출이 된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도출이 안 돼도 안에서 심한 경우, 출혈이 엄청나게 되는 경우에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될 것이고, 안 들어가고 나와 있어도 불편한 게 없다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출 정도만을 평가하는 거지 치질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반대쪽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치질이 암이 되겠어? 절대 되지 않아요. 치질은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1년에 딱 한 번 불편했어요. 그럼 수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치질이 있어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치질이 불편해야 수술하는데, 수술을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악화시키는 요인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금주하는 거죠. 변비가 있었던 사람은 변을 잘 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설사를 하던 사람은 설사를 안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술을 안 먹었더니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당장에 급한 수술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불편한 거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해. 그러면 수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질은 없어지진 않고요. 치질의 불편감, 출혈이나 부어서 불편함을 줄이는 거지, 한계가 있다면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왜 환자들은 진료실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계속 망설이고 물어보게 될까요?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아프다, 재발된다, 항문이 약해진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더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치질은 보통은 항문이 있으면 한 3-4군데가 같이 부풀어요. 다 심한 경우엔 다 떼지만 한 군데만 심한 경우에는 그 하나만 제거하게 돼요. 3시, 7시, 11시 중에 3시만 제거를 했는데요, 한 5년 더 썼어요. 그랬더니 7시가 이제 더 커지더니 또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게 재발인가요? 이쪽 눈이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했는데요, 5년 뒤에 이쪽이 생겼어요. 그럼 재발인가요? 재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자리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근데 안 뗐던 부위 혹은 다 뗐어도요, 항문의 혈관을 다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혈관들이 불편을 끼칠 만큼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또 불편한 게 반복된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항문이 약해지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치질 수술은 약해지는 수술은 아니에요. 치질 수술은 오히려 좁아지는 수술입니다. 항문에 치질이 이렇게 있었으면 요만큼을 잘라내고 이렇게 꼬매놓는 게 치질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해도 무조건 좁아집니다. 얼마나 덜 좁아지게 하느냐가 그 의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수술할 때 많이 잘라내고 꼬매놓다 보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환자의 배변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 4, 50년 전 수술했던 사람들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괄약근을 그렇게 막 절제하지 않아요. 최대한 적게 잘라내고요, 조금 꼬매놓음으로써 배변에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요즘은 상처가 낫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항문의 힘을 떨어뜨리는 보톡스 주사를 놓음으로써 협착도 막고 통증이라든가 합병증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괄약근을 절개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약해질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